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태도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나는 어릴 때 훈련하면서 단 한 번도 시계를 본 적이 없다. 마이클 조던. 누구나 연습을 한다. 그러나 모두 같은 연습이 아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연습해도 결국에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두의 연습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태도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태도가 결과를 바꾸면 나중에는 이게 재능인지 노력인지 구분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렇게 끝내 깨닫게 된다. 다 같은 연습이 아니다. 현실을 바꾸는 언어의 힘. 부동산에서 내가 생각하는 금액과 집을 이야기하면 가장 자주 돌아오는 답변은 이런 식의 것들이다. 그 가격에 그런 집은 없습니다. 요즘 그 가격에 그 정도 집은 없어요. 그 가격대 나온 매물이 없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 경험해본 광경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그런 상식을 멋지게 깨준 부동산 대표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마치 호텔에서 손님을 대하듯 나를 대했고 그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내가 걷는 거라는 빨간 카펫이 깔린 근사한 호텔 로비로 느껴졌다. 핵심은 그가 구사하는 언어에 있었다. 늘 그렇듯 내가 X와 원하는 집을 이야기하자 그는 밝은 음성으로 바로 이렇게 답했다. 네 선생님, 제가 그 말씀에 꼭 맞는 물건을 찾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실제로 바로 다음 날 내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멋진 집을 구해서 연락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남들은 구하기 힘든 좋은 물건, 집이 왜 그에게만 있는 걸까? 답은 그를 만나면 바로 추측할 수 있다. 좋은 물건은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 한 번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 이 근처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를 추천하고 싶었을 정도였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에게 자기 물건을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좋은 물건과 거기에 맞는 손님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좋은 환경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좋은 언어를 사용하자. 살고 싶은 환경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면 머지않아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니까. 카카오 스토리 김종훈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떼찌가 아이 성장에 최악인 4가지 이유. 이제 23개월 정도 된 어린아이가 혼자 놀다가 갑자기 인형을 던지면서 외칩니다. 너 떼찌 할 거야? 하려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혹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기분 나쁜 상황을 겪을 때마다 그 아이는 무언가 대상을 찾아서 던지고 때리며 떼찌를 연발합니다. 마치 분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죠. 갈수록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 대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얼마 전에 아이를 돌보던 부모가 넘어진 아이가 울고 있는 광경을 보며 아이를 넘어지게 만든 작은 장난감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우리 예쁜 애기를 울리다니 이 나쁜 장난감 혼나야 해 떼찌 라고 외친 이후에 발생한 일이죠. 부모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일상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아이가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떤 부모는 아이를 다치게 만든 대상을 찾아 떼찌로 혼을 냅니다. 하지만 이걸 지켜보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후에 아이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고 심각합니다. 떼찌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아이는 이렇게 됩니다. 1.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아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한다. 2. 나보다 작고 약한 존재는 무력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3.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고 자신만 불리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4. 주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물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된다. 아이가 작은 장난감에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울고 있다면 가장 먼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비난하며 책임을 돌릴 장난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픈 아이의 다리를 바라보며 다가가는 일입니다. 또한 가만히 있던 장난감을 때리며 떼찌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아픈 무릎에 뽀뽀를 하거나 뺨을 부비며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어쩌니? 내 마음까지 아프네? 라고 말하며 아이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가 걸려서 넘어진 작은 장난감이 나올 순서입니다. 상황을 종료하며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아이의 다친 무릎을 만질 때처럼 장난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많이 걱정했지?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단지 순서와 바라보는 시각만 바꿨을 뿐이지만 아이의 생각은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순식간에 작은 장난감이 책임을 전가하며 혼낼 대상이 아니라 나를 걱정하는 또 하나의 고마운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아이는 무엇을 느끼며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사소한 일 하나로도 아이는 정말 많은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1. 세상에는 내 아픔을 걱정해주는 존재가 참 많구나. 2.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더 주의하고 조심하자. 3. 나보다 약한 존재를 더 사랑하고 지켜줘야지. 4. 내 주변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구나. 때리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이의 인식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 필요한 건 결코 대단한 교육적 지식과 높은 지능이 아닙니다. 단지 한마디 말만 바꾸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죠. 늘 기억해 주세요.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기적의 역사입니다. 띵컬킴, 김종원 작가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인문학 대화법 출간 기념 강연회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합니다. 제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소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3세, 4세, 5세, 6세 책 육아, 떼찌, 육아, 육아맘, 홈스쿨링, 부모의 말, 예쁜 말, 좋은 말, 초등, 초등맘, 육아소통, 66일 인문학 대화법 아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뭐든 일단 하기로 결정했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끝까지 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해도 나을 것이 됩니다.